437페이지. 자, 거기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에서 437. 여기도 속된 좀 우리 이제 속된 말로 존나 짜증나요. 여기도 안 할 수가 없어. 회차 불러드릴게요. 자, 76, 79, 81, 83, 86, 90, 93, 97, 100, 103, 105, 109. 다시 한번. 76, 79, 81, 83, 86, 90, 93, 97, 100, 103, 105, 109. 화이팅. 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알죠? 출제 잘해요. 자, 근데 여기가 짜증나는 건 요 총액법 때문에 그래요. 우리 총액법 일단 그거였죠, 여러분. 총액법이란 재무상태표 계정이 변화할 때마다 각각 수익 비용 인식하는 거. 보세요. 요 사례 가지고 해볼게요. 뭐냐면, 자, 우리가 대손충당금은 여러분들 그 채권의 차감 계정이죠. 그렇죠? 채권의 차감 계정이니까 기초가 오른쪽 대변. 그죠? 그래서 기초에 대손충당금이 100원 있었고, 또 우리 대손충당금은 언제 없애냐면,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충당금 먼저 상기하죠? 맞죠? 그리고 떼인 돈 받으면 당초에 대손충당금 상계했으니까 떼인 돈 받으면 다시 대손충당금 살려내고요. 맞죠? 네. 그리고 기말에 대손을 예상하는 게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 기말에 120원 못 받을 것 같은데 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얼마는 있냐면 대손충당금 설정 전 잔액이 70원은 있죠, 여러분들. 기초에 100원 있었고 즉 대손이 확정돼서 40원 깎고 다시 회수해서 10 증가시켰으니까 설정 전 잔액은 70원. 그럼 120원의 대손충당금이 기말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잔액이 70원 있으니까 추가로 50원만 더 설정하죠, 여러분들. 이게 보충법. 말 그대로 모자란 금액만 채운다라고 해서 보충법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법은 11장이 전부 다 총액법이에요. 할게. 그렇죠?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자, 그럼 일단은 우리 보충법 분계부터 먼저 해보면, 자, 보충법은 1월 1일 날 그냥 전기월 이렇게 하는 거지 분계 없죠? 그렇죠? 분계 없고, 그 다음에 대손이 확정되면 채권을 까면서 대손충당금 상기하고요. 그 다음에 회수하면 대변으로 대손충당금 늘리고, 그죠? 그 다음에 단기에 설정할 때는 이렇게 차변에 비용 50원 늘리면서 대손충당금 50원 이렇게. 근데 우리가 대손충당금은 여러분 대손충당금의 설정이 있죠?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결산조정사항이에요. 왜? 이거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예요. 그렇죠?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 미리 비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결산조정사항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되셨죠? 자, 이제 총액법 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승질나, 승질. 자, 보시면 총액법. 세법은 총액법인데 우리 시험에서 장부는 보충법으로 줘요. 세법은 총액법인데 장부는 보충법하고 비교하면 일단 세무주 정도 안 될 뿐더러요. 입력할 때 이상하게 입력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장부에서 보충법으로 처리한 걸 장부에서 총액법으로 처리한 것처럼 돌릴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짜증나 이것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총액법이라는 건 기말의 대손 예상액 있죠.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전부 다 설정하래요.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전부 다 설정하래. 그냥 일단. 응? 하래. 아시죠? 받아들이시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우리가 대손충당금은 잔액이잖아요. 잔액이면 과거와 단기의 누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한 방에 우리가 비용 처리했죠. 그럼 이 비용은 과거와 단기를 한 번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용이다라는 건 단기 개념이지 누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맞죠? 잘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 회사가 올해 연도가 이익이래, 이익이. 올해 연도가 이익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익이라고 가정하면, 요 이기초 100원이 1기 말 잔액이 되겠죠. 맞죠? 그럼 보충법도 1기에는 대손충당금이 기초에는 없잖아요. 1기 때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보충법에서도 이게 전기말, 전기가 1기라고 생각해줘요, 여러분들. 그럼 1기다라고 하면 차변의 비용 100, 대변의 대손충당금 100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총액법도 아까 뭐라고 했냐? 그냥 기말에 대손 예상액을 전부 다 설정하라면서요. 맞죠? 전부 다 설정하니까 요게 전기말 대손 예상액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를 다 설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요 설정액 100원은 여기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이중으로 설정된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죠? 요거 우리가 대손충당금이 기말잔액이 120 돼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220 되는 거잖아요. 즉 여기에 100원이 한 번 더 설정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잔액이라는 건 누적 개념이잖아요. 누적 개념.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요 120원은 이게 누적이죠. 1기하고 지금 사였던 이게 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용을 1기하고 2기를 한꺼번에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비용은 2기 것만 해야 돼. 2기 것만. 맞죠? 그럼 우리가 이것만 놓고 따지면 올해 설정할 건 20만 설정해야지. 올해 설정할 건 20만 설정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이 120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즉 우리가 항상 잔액이라는 건 과거와 단기의 누적액인데 비용은 단기 개념이란 말이에요. 즉 1기와 2기를 한꺼번에 설정해 버린 거예요. 알죠? 근데 이렇게 하래요, 무조건. 자, 무조건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보충법에서는 왜 50원만 설정해요? 이미 70원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총액법은 일단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전부 다 설정하래요. 그러면 설정 전 잔액이 얼마가 되면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다 설정해도 될까요? 설정 전 잔액이 얼마면? 0이면.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총액법은 뭐냐면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다 한꺼번에 설정하기 위해서요. 설정 전 잔액이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정 전 잔액이 0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전년도 말에 설정한 걸 기초에 다 환입하고 시작을 해요. 이렇게. 대손충당금 대변으로 증가시켰을까요? 전년도에. 맞죠? 얘를 차변으로 까요. 맞죠? 까요? 그럼 대손충당금은 설정 전에 0된 거예요. 기초에 환입했으니까.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환입한다라는 건 아까 수익 버린다라는 거였죠? 그러면 이렇게 환입을 하는 순간 회사가 미리 비용 처리한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 우리가 대손이 확정됐을 때 왜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냐면 전년도 말에 100원이 대손이 예상된 거지 실제 띄어먹힌 게 아니잖아요. 띄어먹힌 게 아닌데 미리 비용 처리했죠. 미리 비용 처리했으니까 실제로 떼어먹혔을 때는 비용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총액법은 미리 비용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기초에 환입하고 시작했거든. 미리 비용한 걸 수익으로 환입해서 엄밀히 얘기하면 비용에 감소해도 되는 거예요. 환입을 하고 시작했으니까 미리 비용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비용한 게 없으니까 실제로 못 받았을 때 비용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암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채권을 못 받았죠. 이거는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된 게 아니라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채권을 못 받았을 때 이걸 법인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손
대손금이라고 해요. 아마 11장 제목이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대손금은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을 비용으로 하는 게 대손금이고요. 대손충당금은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미리 비용하는 거예요. 대손금하고 대손충당금 다른 말. 대손금은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을 비용하는 거. 알죠?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미래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하는 거. 알죠? 성질나지 이런 것 때문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회수요. 여기 하면 좀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자, 회수. 욕하고 있죠. 깜짝이야. 그다음에 자, 회수. 그럼 우리가 왜 회수할 때 보충법은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냐면 떼어먹혔을 때 대충 상계하니까 회수할 때 대손충당 살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총액법은 떼어먹혔을 때 비용 잡죠. 그러면 회수할 때 수익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죠. 그럼 뭐예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 2기 때 재무상태표 계정이 4번 변했을 거예요. 대충, 채권, 현금, 대충. 4번 변했잖아, 4번. 재무상태표 계정이. 맞죠?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 여기. 우리가 대손충당금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얘도 그냥 여러분 재무상태표 계정이잖아요. 얘. 요게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 4번 변한 거예요, 4번. 그럼 수익 비용도 둘, 셋, 넷. 이렇게 4번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4번. 알죠? 그럼 여러분 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분계가 다른데 왜 이따구로 하지? 맞죠? 뭔가 다른 것 같잖아요. 똑같아요. 보시면 뭐가 똑같냐?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보충법에 따르면 비용 50 잡힌 거죠. 왜냐하면 비용은 단기 개념이니까 50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50이 줄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총액법. 총액법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용이 160이에요. 아까 대손금이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수익이 110이에요.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 둘 다 이익이 50 줄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대손충당, BS, 대손충당금이에요. 우리 BS는 누적이죠, 누적. 누적이니까 얘는 2월 돼요. 얘는 2월 안 되고. 맞죠?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얼마냐면 100 있었다가 40 가고 10 증가시키 50 하면 120일 거예요. 대손충당금이. 응? 대손충당금이 120일 거예요. 맞죠? 근데 보충법은, 총액법은 대손충당금 기초에 환입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대손충당금 잔액 0이에요. 0. 맞죠? 0이고 떼어먹혔을 때도 대손충당금 없고 그 다음에 회수할 때 대손충당 없다가 기말에 대손충당 그냥 한 방에 원샷으로 다 잡아버리잖아요. 맞죠?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똑같이 120원이에요. 차이 없어요. 어차피 이익의 차이나 대손충당금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알죠? 근데 세법은 총액법인데 장부는 보충법이다. 비교가 안 돼요. 세무조도 안 되고.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충법을 총액법으로 돌리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거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결론을 좀 외워가세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총액법 있죠? 총액법은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다 설정해요. 근데 다 설정하려면 설정전 잔액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말에 설정한 걸 기초에 다 환입하고 시작해요. 그렇죠? 요게 핵심.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실제로 채권을 못 받게 되면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였다 이렇게 줄 거예요. 보충법에 따라서. 근데 총액법은 기초에 다 대손충당금을 환입하고 시작하죠. 그 말은 미리 비용한 게 없어요. 없으니까 실제로 못 받았을 때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회사가 이번에 채권을 못 받았는데 전부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다라고 하면 그건 보충법에 따라 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손금 처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요. 어차피 세무조항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똑같다니까 결론은. 그렇죠? 이렇게 꼭 암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좀